가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고부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긴장감을 직접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집안의 문화와 습관을 가진 두 여성이 만나 한 남자를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의 본질에는 주도권 다툼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집안은 내가 오랫동안 꾸려온 곳이니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마음과 나도 이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나의 방식과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 평화로웠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고부 갈등의 주도권 싸움을 내려놓고 진정한 화합과 이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도권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는 시어머니나 며느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쌓아온 가정 운영 방식과 권위를 지키려는 집착이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 두 집착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중도, 자비, 그리고 무아의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는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먼저 중도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거나 반대로 며느리가 모든 전통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간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제자 중 한 명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꽃은 꽃으로 피어나고 나무는 나무로 자란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때 숲은 비로소 완성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주도권 싸움이란 결국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도 시어머니의 관점과 며느리의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며느리에게는 새로운 가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은 모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가르침인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과 기쁨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가꿔온 가정의 질서와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주도권을 주려는 욕심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가정 내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 공통된 바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인 무아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고부 갈등에서 특히 중요한데 많은 갈등이 내 방식, 내 의견, 내 권리라는 자아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상호의존적이며 독립적인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과 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어머니의 행복은 며느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호의존성을 이해한다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욕구보다 가족 전체의 조화와 행복을 더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부 갈등의 해결은 외부적 조건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의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고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셋째, 작은 것에서부터 양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때로는 상대방의 방식을 따라보세요. 이러한 작은 양보가 쌓여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부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왔고 며느리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매주 1시간씩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서로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가족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주도권을 주려는 싸움을 멈추고 대신 각자의 강점을 살려 가정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경험과 지혜로 가족의 건강과 전통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고 며느리는 현대적 감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정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정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부 갈등의 주도권 싸움은 집착과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 자비, 무아의 원칙을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화합이 가능해집니다. 가정은 누군가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공간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승리보다 평생의 평화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도권을 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